함경도 낮은 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윤선희 씨. 같은 동해를 품고 있는 속초는 정겨운 고향 같은 곳입니다. 항구에선 싱싱한 해산물들이 발길을 잡습니다. 윤선희 씨에겐 이 모든 게 다 살아있는 연구 자료. 직업이 요리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연산 우럭.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우레기라 그래요. 우레기. 우레기입니다. 우레기. 피란 나왔지만요. 아, 피라나시. 우레기. 그리고 여기가 피란 남산이 많아가지고 실향민이 많아. 우리가 이제 이북 사람들이 이거 다 실향민 마을에서 살아가지고 이북에서 피란 나와서 아바이 마을에서 살기 때문에 요런 건 이제 하면은 지리로 서울말로 지리. 우리 저기 이북 사람 말로는 이제 장물. 예, 예. 같은 바다에서 얻은 것들이지만 남과 북에서 부르는 이름은 영 딴판입니다. 돌가재미. 우리가 저가지고 얼굴로 한몫하는 이 녀석도 마찬가지죠. 그걸 북한에서는 오롯이라 그러고 우리 한국에서는 도치라고 그래요. 네, 도치. 북한에서는 오롯이라 그러는데, 네네. 그런데 이 꽃새우처럼 처음 보는 녀석도 있습니다. 일단 먹어봐야 그 맛을 알겠죠.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거는 네. 까야 돼 껍데기를. 아, 이렇게 지금 그 생으로 먹는 거예요? 작은 거는 이렇게 머리만 띄고 요 꼬랑지만 자르고 먹어도 관계없어. 신선하네요. 자, 아무리 비싸도 하나 더 먹어봐. 감사합니다. 간이 다 있어. 바닷물이니까. 나는 것들도 이제 종류가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북한에는 이제 꽃새우라는 게 없어요. 저 꽃새우는 이제 한국에서 처음 봤어요. 네, 그리고 수족관 자체가 수족관이 너무 그냥 볼수록 그냥 야 이걸 너무너무 부러워요. 이거 진짜 막 그냥 탄성이 나올 만큼. 그러니까 너무 싱싱하게 보관할 수가 있는 보관 시설이 잘 돼 있다는 얘기죠. 네. 보관이 특히 너무 잘 생선을 돼 있으니까 날것으로 먹는 잡아가지고 회 문화는 보관이 어려우니까 북에선 이렇게 경험하지 싱싱하게 못한 보관할 수가 낯선 없잖아. 풍경이었다는군요. 그대로. 거의 먹을 수가 없지. 그렇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수족관이라는 게 없었죠. 근데 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거의 잡아서 말리던가 아니면 염을 해서 보관하는 방법이었거든요. 남과 북은 같은 식재료라도 조리법이 많이 다르죠. 속초는 실향민들이 정착해 살던 곳으로 북한 음식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북청 아바이 순대. 북청 아바이 순대. 여기. 여행을 핑계 삼아 이곳을 찾아온 이유도 실향민들의 음식과 실제 북에서 먹던 음식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랍니다. 오늘 먹어볼 음식은 아바이 순대. 재료와 조리법까지 꼼꼼히 따져가며 맛을 봅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먹던 순대와는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북한에서 오징어 순대를 이거 오징어라고 안 그래요. 낙지라 그래요. 네, 북한에서 낙지라 그래요. 북한은 서해 쪽이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어서 동해에서는 오징어를 북한에서 낙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낙지 순대라 그러거든요. 네, 낙지 순대.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 순대라 그러지 아바이 순대라 그래서 따로 이름을 아바이 순대라고 붙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순대는 다 같지만 그런 차이가 조금 있고요. 변한 게 음식만은 아닐 겁니다. 떨어져 살아온 세월만큼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빨래 방치. 저도 이제 그 월남자 가족의 한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도 이쪽으로 오셨고,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이 이제 GDP가 굉장히 올라가고 잘 산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런 시절이 있었으리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들의 삶과 이분들이 이쪽에 정착했을 때 삶이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굉장히 이곳은 어떻게 보면 저희 고향같이. 월남자 가족이라는 말은 떨쳐낼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곁을 지켜주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지요. 내 목숨이.
외국으로 나갈 기회를 얻은 선희 씨는 2008년 주저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국수를 수동으로 눌러서 먹는 거예요. 국수 기계. 아 그런 거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이거 북한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집에서 쓰는 거, 집에서 쓰던 거. 북에서 가져온 것이라곤 이 낡은 국수 틀이 전부입니다. 일단 구멍에다 넣고 그다음에 이제 면을 이렇게 누르고 다시 두 번째 2단 넣어서. 아버지가 얼큰하게 술 한잔 하시는 날이면 어김없이 국수 틀을 누르곤 했다지요. 우리 아버지가 그 술을 좋아했었는데 항상 우리 아버지 하는 말씀 중에 손주 후면이라 술을 먹었으니까 꼭 손에 국수 한 잔 먹자, 국수 먹자 맨날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때는 아버지 술 마시면서 왜 그 맛있는 국수를 술 마시면서 손주 후면이라고 드시냐고 그냥 그래서 국수만 드시면 얼마나 좋냐 이러면서 그 아버지 술 마시는 게 미워서 그러면서 이제 미워서 덜렁덜렁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수 눌러주던 생각이 나고요. 가족은 그렇게 사진 몇 장으로 남았습니다. 거기 술 좋아하던 호탕한 아버지와 자식 걱정에 늘 잠 못 이루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엄마, 아버지 이거 저예요. 전문직에 종사했던 부모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물려준 출신 성분의 멍에 선희 씨는 주어진 운명을 거스르는 모험을 감행했지요. 그렇게 8년 한 케이블 방송 음식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목을 받기까지 참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사람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더 알수록 더 초라해지고 더 알수록 더 숨고 싶고 이런 생활들을 제가 3년 이상 했죠. 3년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바꾸기 시작했어요. 숙명으로 받아들이자.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걸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3년이 지나면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나니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떻게 북한에서는 이쁘게 하잖아요. 기본만. 네? 기본만 이제 그 화장 그 파운데이션 정도 그리고 이제 눈썹 살짝 그리는 정도로 끝나죠. 나만은요? 나만은요. 눈에다가 이제 아주 일단 눈이 확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화장법. 네. 그런 건 누구한테 배웠어요? 저희가 다른 공부는 안 하고 이 공부 제일 먼저 했어요. 화장도 배우고 요리도 다시 배우고 배워야 할 게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청계산 자락. 주말이면 등산객들로 붐비는 이곳이 요즘 선희 씨가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일터입니다. 붙을 거예요. 몇 달 동안 준비한 북한 음식 전문점이 문을 열었는데요. 주방에서 음식 맛을 책임지는 것이 그녀의 몫입니다. 북에서 국수 틀까지 들고 왔을 정도니 면발 뽑는 기술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처음으로 제가 가게를 열고 오늘 지금 오피스를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조금 오늘 복잡한 날이에요. 바쁘고 복잡하고 네, 정신없는 날. 북한 국영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갈고 닦은 손맛에 남쪽에서 배우고 경험한 솜씨까지 더해졌습니다. 이꼴 드실 거. 되도록이면 면을 물이 자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물을 되도록이면 꼭 짜주세요. 그래야 먹을 때 맛있어. 응? 북한 음식만큼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요리하고 싶은 욕심도 있죠. 어머나 가시가 살아있어. 가시가. 네. 여기가 살아있어요 지금. 비가 요즘 왔으니까. 워낙 농사 짓는 그 방법이 워낙 좀 훌륭하고. 난 이제 한국에 오니까 신기한 게 오이를 어떻게 이렇게 이제 딱 걷게 이렇게 키우는지 몰라.
북한은 오이가 다 U자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휘었어. 그냥 가만 방치해두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평소 북한 음식에 관심이 많던 권태균 사장이 선희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음식 사업을 하다 몇 번 실패를 한 터라 노련한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우리가 굉장히 저리 사부님이고 저는 이등병입니다. 새롭게 이제 어떤 정말 새로운 음식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사부님으로 모셨습니다. 서로가 살아왔던 길 중 사상이 다르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여기 와서 적응하는 굉장히 어려움들을 상당히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멘토가 배워줬으면 하는 역할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북한 음식 중 선택한 메뉴는 초계탕입니다. 삶은 닭고기를 듬뿍 넣고 그 위에 갖은 채소들을 얹어 만드는 전통 음식인데요. 북한에선 쉽게 맛보기 힘든 고급 요리 중 하나입니다. 계란을 손가락에 두 손가락에 감고 엄청나게 많은 거를 넣어야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좀 참 정말 이제 아주 여름에 보양식으로 즐기던 거라서 재료들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초계탕의 진수는 육수입니다. 달글 곰탕처럼 뽀얗게 고아 만든 이 육수에는 선희 씨만의 비법이 숨어 있다는데요. 최고라고 자칭할 수 있는 우리 육수. 진한 닭육수에 상큼한 맛이 더해져 여름 보양식으로는 이만한 게 없다죠. 자, 초계탕 나왔습니다. 초계탕을 다 먹고 난 후엔 쫄깃하게 뽑아낸 메밀국수를 말아 먹습니다. 이 정도면 한 끼 식사로 훌륭한데요. 입맛도 취향도 다를 테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혼자는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요. 혼자. 1인당 뭐 15,000원이면 엄청나요. 네, 부담스러우시고. 네. 두 사람까지도 부담이 될까. 세 사람은 이거 먹으면 그런 데도. 네, 그렇죠. 그렇죠. 한두 사람 와서는. 아, 네. 그런 음식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들 용으로 따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다는 칭찬도 들었지만 쓴소리도 좀 들었습니다. 음식만큼은 자신 있는 선희 씨지만 손님들 눈높이에 맞추는 요령도 앞으로 배워야 할 숙제입니다. 정말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다. 1인짜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1인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급한 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나쁘셨어요? 아니요,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를 올라가라고 해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넘어져도 괜찮다. 바닥을 짚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 실패를 거듭하며 선희 씨가 얻은 건 그런 자신감입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지만 경빈 씨에게 요즘은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얼마 전 시작한 장사가 제법 쏠쏠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뭐야 거기다 전화해서 생수 얼린 게 있어 갖다 달라고? 잘 얼려둔 식혜부터 옮겨 씻고 서둘러 출발 준비를 합니다. 힘쓰는 일을 맡은 사람이 남편 주판돌 씨입니다. 박스에다 써놔야 돼. 부산에서 나고 자란 경상도 사나이라는군요. 어디 뭐라는 거? 아니면 잡고 살아야 남남북녀예요. 제일 북쪽에 제일 위쪽에 우리 지도가 보면 토끼처럼 돼 있잖아요. 제일 위쪽에 북쪽에 제일 추운 데서. 그다음에 이 사람은 또 남쪽에 제일 아래에서 눈이 오는 날 운전 못해요. 그 부산에는 눈이 안 온대요. 그 눈 오는 날 제가 운전 더 잘해요. 경빈 씨의 고향은 함경도 무산. 한국에 온 지는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러시가 가야지. 제일 먼저 배운 게 운전이었다는데요. 아유, 다리가 짧아가지고 아플게.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들이 마냥 신기해서였답니다. 운전을 하면 일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어렵게 트럭 운전 면허를 땄습니다. 물론 도움이 됐지요. 화물차를 개조해 거리에서 음식 장사를 하게 된 것도 다 트럭 운전을 오래 한 경험 덕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로 빠꾸. 아이고 또 하루 힘차게 시작합시다. 요즘 경빈 씨의 트럭은 경기도의 한 공원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부가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푸드트럭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금토일 사흘간 이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은 곳이라 수입이 쏠쏠합니다. 10년을 고생한 끝에 찾아온 행운이었던 거죠. 하지만 뭐니 해도 제일 큰 행운은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이 남자를 만난 거랍니다. 자기야, 발 더실게. 남편 살뜰히 챙기는 건 늘 아내 경빈 씨. 판돌 씨는 늘 이렇게 못 이기는 척 받아주곤 합니다. 됐어. 이렇게 해, 그냥. 그럼 전등이 안 타잖아. 불편해. 안탈 수가 있나? 밖에서. 나는 내가 끼입시다. 부산 사나이 끼어주면 내가 좋고. 와 진짜 좋다. 이게 고무줄이 저기 착착 달라붙는 거야. 원래 그렇게 애교가 많으세요? 예, 애교 많아요. 응? 기분이 나빴다 싶으면 자기야 이러면서 그래서 싸움할 때 뭘 하는지 알아요? 기분이 좋으면 자기야 하고 안 나쁘면 잔소리 안 돼요. 애교 많고 사람 좋아하는 경빈 씨가 남편 다음으로 챙기는 남자. 바로 옆자리에서 장사하는 이 젊은 총각입니다. 30도 넘어. 엄청 덥는데. 너 반팔이면 안 돼. 이거 완전 이거 입어야 돼. 더워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야, 우리 가게 우리 같이 차가 2대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청년 가게예요. 이제 20대 후반이에요.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부지런하고. 네, 들고 오세요. 8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두만강을 건넜다는 봉철 씨는 청소년기를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말투도 다르지, 체격도 왜소하지 하니까 친구들이 좀 따돌림 많이 당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 중학교 올라가고 또 고등학교도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저도 한국에 좀 정착이 되면서 또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 6개월째. 제법 단골 손님도 늘었습니다. 오늘 조금 늦으신 것 같네. 예, 좀 늦었죠. 아니, 많이 늦었어요. 차가 트럭이 오기를 기다리는 손님까지 생겼다죠. 뭘 먹어야 되는데 뭐. 기다렸어요? 뭘 점에 드시고 싶어요? 만두 점에 해드릴게요. 맛있어요. 전부 다 계란도 좋고 만두도 좋고 오뎅도 좋고 다 좋아요. 식당 주방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음식 솜씨는 남부럽지 않습니다. 떡볶이나 어묵처럼 직접 만들어 파는 메뉴들이 제일 인기가 많죠. 맛있어요, 아저씨? 맛있어요? 그런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끔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군요. 정말 조선족이잖아. 한경도에서 왔지. 한경도랑 간판이 붙어있잖아. 할북민이요. 예. 한경도에. 무산. 응? 함경도 끝에. 한국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인데 4만 명, 5만 명이야. 엄청 많이 오지. 세금 우리나라 세금 얼마 많이 흩어지 나요? 돈을 돈 많이 주잖아. 우리가 지지해야 돼. 그래도 잘해주잖아. 기분이 그냥 좀 지나쳐야 돼요. 예, 그냥 그런 데까지 다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고 우리도 그런 말을 드문히 듣는데 자주 못 들어요. 웃어 넘겼지만 툭 던진 한마디가 내내 마음에 남습니다. 지난 10년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었는데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죠. 오늘은 장사가 없는 날. 그렇다고 쉬는 건 아닙니다. 준비할 게 많을 땐 여기저기 다니느라 더 바쁘다는데요. 가스도 채우고 필요한 물품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일도 아닙니다. 푸드트럭을 하기 전 3년 넘게 생선 도매일을 했는데요. 새벽부터 밤까지 냉동 트럭을 몰고 다니느라 고생 꽤나 했습니다. 여자 몸으로 냉동 수산물 그 도소매를 한다는 거는 여자 몸으로 하기는 엄청 힘들었죠. 힘들어가지고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시장을 가서 물건도 가지고 오고 또 부족한 부분은 부산에서 가지고 오고 해가지고 그 하루에 12시간씩 계속 그 트럭 운전하고 다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하루에 뭐 20kg짜리 고등어 20박스, 50박스 할 때 내가 다 무거운 짐 혼자 날렸어요. 목숨 걸고 국경까지 넘었는데 못 견딜 게 없었습니다. 이 정도 고생은 각오하고 있었죠. 아침 안 드셨죠? 네. 어려울 때마다 손 내밀어준 사람들도 큰 힘이 됐습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저 푸드트럭 할 때 뭐 앞에 깜깜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먼저 푸드트럭을 많이 개조도 하고 체인점을 하고 뭐 많이 선행한 사람이에요. 프랜차이즈 전공 뭐 대학도 나오고 경영학과도 해서 제가 많이 잠을 오고 했죠. 그나저나 지난주가 영업이 좀 그래서 탈북민이라고 특별히 더 신경 써준 건 아니랍니다. 처음 찾아온 경빈 씨 모습이 워낙 인상적이었다는군요. 대부분 제가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돌려보내는데 그날 영업이 다 끝났는데도 계시더라고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뒤에 계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저분이 진짜 하실 거예요. 재고 파악하러 갑시다. 알았습니까? 같이 손잡고 갑시다. 저는 왜 넣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거 다야. 마음 먹으면 앞만 보고 돌진하는 경빈 씨 모습에 무덤덤한 부산 사나이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죠. 남편을 잃고 홀로 남으로 내려온 함경도 여자는 그렇게 새로운 운명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친구 소개로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쭉 이때까지 이제 소개를 만난 거 아니야. 아니라고? 자기 우리 같이 나온 애가 언니 부산 놀러 와 해서 놀러 갔잖아. 근데 그 신랑 그 집에 자기 밥 먹으러 와 있었잖아. 아닌데. 맞아. 정리가 그래서 언니야 여기 멋있는 남자 있다. 언니 여기 놀러 오라 해서 내가 청소기 사가지고 놀러 갔어. 근데 처음에 되게 무뚝뚝했어요. 근데 내가 좀 무뚝뚝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 말을 많이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시물시물 웃으면서. 저는 이제 좀 많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그런 걸 채워주고 또 이 사람은 이제 또 뭐 그런 걸 또 컨트롤 못할 때 내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서로 그렇게 해가면서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지나다가 이제 이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5살 연상이더라고요. 근데 뭐 나이가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살아가는데. 모두 밖에 나오면 능력 있다 그래요. 근데 능력 있죠. 이 사람 미쳤나? 자기 미쳤어? 미쳤지. 오 웃긴다요. 남남북녀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닭살 커플 소리 들을 만큼 다정하다가도 엉뚱한 일로 티격태격하곤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성격. 달라도 정말 너무 다른 두 사람입니다. 실적 올리려고 나한테 유도할 거야. 우리 경쟁하자. 누가 더 빨리 끼나. 여이 땅 해가지고. 이리저리 말을 걸어보지만 묵묵부답. 주사장 빨리 끼네요. 어째 이리 빨리 낍니까? 응? 왜 이립니까? 급한 일 있습니까? 응? 친구들이 부릅니까? 대답하세요. 말 많지. 말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러다가 꼭 한 번씩 투닥거리게 되지요. 운전 중에 얼마나 다투는 일이 많은 줄 알아요? 그래. 내비 빨리 캐라, 뭐 어쩌나 늦었다. 우리 엄청 싸웠어요. 환경이 틀려, 무슨 게 어찌하고.
엄청 장사하다가 많이 싸웠어요. 한 번은 어쩐지 알아요? 고속도로에서 막 내렸어요. 아이 네가 안 한다 막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내려가지고 나가면서 자율에서 내린 거예요. 결정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성격이 그럴 때는 좀 급하고 좀 다혈질적으로 막 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은 돌다리도 건너자 두드려서 건너자 그런 스타일인데 이 사람은 생각 없이 그냥 막 무조건 내지르고 보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뒤처리는 이제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도 조금씩 맞춰가다 보면 아귀가 잘 맞는 톱니바퀴처럼 손발 척척 맞는 날도 오겠죠. 넉살 좋게 웃으며 사는 것 같아도 경빈 씨에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컴퓨터 하나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런 그녀에게 남편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냥 좀 예로웠어요. 예로웠어요. 고향 생각이 너무나 외롭고 자면 계속 아들 생각이 나고 꿈을 꾸면 계속 고향 꿈을 꾸고 한 몇 년은 고향 꿈을 꾸던데 꿈이 계속 그 뒷산이 보이고 콩밭이 보이고 뭐 이래가지고 고향 생각이 계속 나더라. 예롭죠. 제일 그린 게 예로움이에요. 김종국이 노래 좋아하지 이것도. 싸워도 늘 곁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 외롭지 않아 좋습니다. 얼마 전 북에 두고 왔던 아들을 데리고 온 뒤로 경빈 씨는 하루하루 더 힘이 납니다. 일손을 놓는 법이 없던 그녀에게 쉬는 날이 생기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죠. 날을 정해 가까운 요양원을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봉사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어묵탕 끓여서 대접하는 게 전부. 하지만 자신이 받은 걸 누군가에겐 꼭 돌려주고 싶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김경민 사장님. 음식도 음식이지만 어르신들에겐 이렇게 찾아와 살갑게 말 걸어주는 경빈 씨가 참 반갑습니다. 저 함경도에서 왔어요. 네? 함경도. 함경도. 뭘 사람 많겠어요. 네. 멀리서 왔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어디 저 어묵 드세요. 아 이거 국물이 시원하거든요. 국물 쭉 마셔봐요. 봉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이 요양원이었습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그분들은 두고 온 아버지고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언제 생각나? 아이고 엄마 언제 생각났구나 또. 아저씨. 다 지난 일이라며 잊은 듯 살았는데 아물지 않은 상처는 그렇게 불쑥불쑥 가슴을 칩니다. 어디 그런데 이거 아버지 생각 나는데 진짜 아버지 정말 나서 먹지 못하고 누가 여기를 기다렸게. 내가 아버지 아플 때 내 곁에 못 있었거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왔다 갔다 다니다 보니까 너무 부모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요양원 올 때마다 이 가슴이 저려가지고 못 살겠어요. 살갑게 아버지 손 한번 잡아볼 걸. 이렇게 사무친 그리움이 될 줄 그땐 몰랐습니다.
나중에 함경도 노래 들려드릴게요. 예, 아리랑 고개. 좋아요. 이왕이면 지금 해주세요. 지금 해드릴까요? 아, 좋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버님. 그래도 품에 안아줄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경빈 씨의 트럭이 씩씩하게 다시 속도를 냅니다. 고향도 가족도 등진 채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게 쉬울 리가 없죠. 북에서 배우고 일했던 경험은 영 도움이 안 됐습니다. 북한은 딸기가 없고요. 그냥 옥수수하고 벼농사 그런 거 지어봤어요. 중국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남편 역시 탈북민. 지난해 처음 딸기 농사를 시작한 부부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딸기란 딸자만 알고 뭐 시작하는 건데 아 참 고생도 많이 했죠. 샛노랗게 됐어요. 단풍 오듯이 전반적으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겨우 초보 농사꾼 티를 벗어났다는데요. 건물이랑 세면 다 따버려. 놔둘까? 맛있는 딸기를 구별해낼 만큼 눈썰미도 생겼습니다. 꼭다리가 이렇게 싹 올라온 거는 당도가 높아서 맛있습니다. 여기 딸기 먹을 적에도. 그리고 이렇게 살짝 누번 거는 맛이 슬답니다. 당도가 높습니다. 이게 당도가 엄청 높은 게거든. 이렇게 생긴 거. 엄청 달달한데. 그런 거 먹어야지. 어렵게 키워냈으니 이보다 더 달콤할 수가 없죠. 국물인데 아직도 다네. 농사가 처음이라 애를 먹긴 했지만 이 정도는 힘든 일도 아닙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안 해본 게 없을 만큼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처음에 와서 모텔 청소했고요. 그게 모텔 청소하면서 또 주유소 알바했고 주유소 알바하면서 또 전단지 돌리고 자동차 부품 만드는 데도 다녀보고 배도 타보고 바다에 나가 바다 청소도 해보고 그것도 배 타는 일인데 그것도 해보고 뭐 자영업도 해보고 꽃집 옛날에 꽃 장사할 적에 꽃집도 해보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시작한 게 딸기 농사였습니다. 끝물이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어요. 막상 시작은 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할지도 몰랐으니 답답한 노릇이었죠. 채소 농사를 짓는 최삼봉 씨는 고비마다 달려와준 은인입니다. 호박도 오늘이나 내일까지 따고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아유 고생했어요. 아유 진짜 고생했어요. 진짜 돈 많이 받았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데다가 그랬는데 아유 우리는 모르는 건 많고 하다 보니까나 이 사장님은 그래도 노하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주고 처음에 탈북해가지고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뭐 조금은 뭐 긴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의외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도 소탈하시고 아주 부지런하시고 이래가지고 이웃에 지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형제간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 딸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고. 예, 잘 갑시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많았지만 낯선 이방인처럼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일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죠. 가장 큰 걸림돌은 소통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거리는 서로 다른 언어만큼이나 멀기만 했습니다. 같은 조선말 하고 있는데 같은 한국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걸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디 가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언어가 안 되니까 내가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우리 집 사람도 말했지만 쉽지는 않죠. 말하면 그림자가 좀 척척척척 지나가지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난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하지 마세요. 나는 뭐 적당히 적당히.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시간들. 그래도 버텨야 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이 네. 생각나요? 많죠. 고생 많으셔서. 예, 그렇죠. 그래도 아버지 항상 웃고 예.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 해야 되지 않으면 정착하기 힘듭니다.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저희 한국의 본토의 사람들은 50년, 60년을 계속 이 땅에 터묻고 자라서 생활하면서 익숙돼서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걸 저희는 10년이나 15년, 20년 안에 그걸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람들이 한 발짝 뛰면 저희는 세 발짝, 네 발짝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는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래서 밤잠 안 자고 저희 주위 사람들은 이제 와, 한 일 하나는 나더라고 어찌면 그렇게 하는 거야. 거기 그렇게 사람 견디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할 수 없어요. 그냥 거기까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걸음을 걸어 가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도 믿는 구석은 있었습니다. 땀은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 믿음 하나로 버텨온 거죠. 앞에서 통로하는 것보다 뒤에서 통로하는 게 좋아. 와 그러면 앞에 햇빛 뭐. 그러니까 보일러 통로 때문에 통로를 해야 되는 게고 앞에는 겨울에 보니까 작년에 농사재 보니까 이게 통로 있어야 밀차 밀고 다니기 헐지. 트랙터를 조그만 거라도 갈래기라도 들어가서는 딱 해야지 사람은 어떻게 일일이 삽질하지? 요즘 수정 씨 부부는 딸기 농사보다 하우스 짓느라 더 바쁩니다. 몇 동부터 시작했어요? 석동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몇 동 더? 올해 지금 7동 더 했어요. 지금까지는 10동 돼요.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몇 동까지 하고 싶으세요? 저는 딱 10동에서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저씨 자꾸 30동. 우리 목표는 30동입니다. 아직은 욕심이지만 목표가 생겼으니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 됐어. 멀었어. 오이만 쓰면 된다는데. 배고파. 하우스 공사를 시작하면서 수정 씨는 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어느 데 있어? 일꾼들을 위해 새참을 만들어야 하는 건데요. 조금만 늦어도 재촉이 심합니다. 오늘은 오이를 썰어 놓고 시원하게 냉국을 만드신답니다. 여기에 국수를 말아 먹으면 한 끼 거뜬하겠네요. 바쁠 적에는 우리 언제까지 하는 건 새벽 12시, 1시까지 하거든요. 하다 보면은 밥 먹을 시간 없어요. 어디로 가겠어? 어디로 가요? 끼니도 걸러가며 일한 덕분에 요즘 돈 걱정은 안 하고 삽니다. 가장 큰 재산은 좋은 이웃들입니다. 하우스 공사를 하겠다고 하자 동료들도 열일 제쳐두고 달려와 주었죠. 뜨거운 뙤약볕 아래 그늘 하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터라 금방 지치곤 하는데요.
시원한 오이 냉국수 한 그릇이 일꾼들에겐 최고의 응원이죠. 어이 더 줄까? 무엇보다 열심히 사는 부부의 모습이 이웃들에겐 큰 힘이고 자극입니다. 한 번씩 오면 한 놀리비. 예, 진짜. 왜 놀랐어요? 몰라, 이 뭐 센터비 생각을 안 하고 일반 사람이라 생각하면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훨씬 나. 진짜. 이제 딸기 수확은 거의 끝났습니다. 잠시 쉬어도 될 텐데 벌써 내년 농사 준비를 하신다는군요. 너 여기다 모종을 받아야 내년도 농사를 짓죠. 땀 한 방울이 10,000원이다. 땀 얼마나 흘리는 거 봐라. 내년도에 또 수확을 그래도 우리 공연을 하려면 열심히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모종을 잘 키워야 되는 게니까. 안 힘드시냐고? 왜 안 힘들겠어요? 근데 재미있네. 이 농사 짓는 것도 정말 재미있어요. 돈 키는 재미 멋지 않겠군. 그래 재미있어요. 돈 킬지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딴짝해 뭐. 이것도 그래요. 요즘 행복하세요? 행복하죠. 진짜 우리만큼 행복한 집이 대한민국에도 좀 많지는 않을 건데. 맞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여기서 서울 가자면 길이 한 갈래 길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있고 국도 있고 농로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농로길에서 국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고속으로 타야 되죠. 모르는데 시작했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해서 지금 국도까지 탔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난다는 걸 농부가 제일 잘 알지요. 이제 걸음을 주고 정성껏 가꾸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왔어? 자, 뭐야? 잘 있었어? 아들 집 오면서 먹을 것부터 챙겨온 걸 보니 영락 없는 한국 엄마입니다. 에휴, 그래. 날씨 덥지만. 더워. 오늘 엄청나게 나올 덥다. 야, 엄마 이렇게 김치랑 가져와야 되냐? 맛있겠다. 찌개김치인가? 찌개김치, 막김치, 보쌈김치랑 들어가는 거 있잖아. 공지 하나 주면 안 돼? 선희 씨가 준비한 게 김치만은 아닙니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순대도 직접 만들었다는데요. 남한에 내려온 뒤로 가장 그리운 게 고향에서 먹던 이 순대 맛이라는군요. 맛있어. 무지하게 먹고 싶었죠. 한국에도 순대 있잖아요, 남한에도. 당면 순대는 아직까지 입에 안 맞아요. 가끔이라도 좀 배고플 때. 북한에선 순대에 당면이 아닌 찹쌀을 넣는답니다.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라 좋은 재료로 공을 들여 만든다는데요. 사실 오늘 이렇게 순대까지 만들어 온 건 아들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고향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기 때문인데요. 푸드트럭 사장 경빈 씨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함경도 아침에 서울에 떴다는 그 주인공인가요? 어머나. 실망하다. 야, 나는 좀 가만히 한번 좀 조용히 만나다니까 왜? 비싸게. 조용히는 왜? 요즘에 밖에 나가야 돼. 얼굴 시커멓게 다. 멋있는 사람은 뭐 세월이 흘러가도 멋있어. 멋있어? 잘생긴 사람. 앉아. 오늘 이쪽으로 앉아. 저 뭐야 저. 선희 씨와 경빈 씨는 고향도 같고 직장 생활도 함께한 오랜 친구입니다. 서로 도움도 주고 받고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이젠 가족이나 다름없죠. 7명, 8명 올 것 같아요. 우리 고향에서 같이 온 친구들끼리 모여서
생일 때는 뭐 생일 축하도 하고 또 그러지 않은 달에는 한 달에 한 번씩도 모이거든요. 모여가지고 고향 추억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뭐 부모님들 서로 다 알거든요. 그 이야기도 좀 하고. 제 떡도 잘한다니까요. 친구들이 모이는 날이면 선희 씨는 음식 준비로 밤을 새곤 합니다. 꼬리떡. 뭘로 만든 거예요? 쌀로 만든 거죠. 쌀로 만들어서 이거 쪄가지고 빚는 거예요. 메뉴에 빠지지 않는 게 이 꼬리떡인데요. 귀퉁이가 꼬리처럼 생겼다 해서 붙은 이름이랍니다. 이 쌀 제거로 좋은 걸 썼나 봐. 떡이 아주 쫄깃쫄깃하네. 꼬리떡 역시 아무리 한국에 꼬리떡이라는 이름이 한국에 없어. 그래? 꼬리떡 역시 아직 꼬리떡이라는 게 지금 우리 평양하고 개성에 기생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생들이 사랑했던 떡 모양이 이뻐서 기생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떡이에요. 우리 잔치 때도 먹고요. 명절에도 꼬리떡을 해 먹어요. 친구들이 하나 둘 모이니 잔칫날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 제주도. 네. 이게 지금 반갑다 야. 오나 씨. 야, 선생님 오늘 수고 많아. 선희 씨 손이 바빠지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고향 음식들이 한 상 가득 오릅니다. 얼굴만 봐도 좋은데 진수성찬까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언니 했어 밤에? 아니 밤에 너는 물 먹겠어? 그 사층에서 떨어진 거 나한테 할 거야. 어떻게 알아나 봐. 언니 심떡 명절에는 심떡이 빠질 데가 없잖아. 무슨 대사집이나 명절에는 무조건 심떡. 심떡집에 가서 쌀하고 바꿔주면서 줄 서 있던 생각나? 맞아. 기억의 저장고에 불이 켜지고 지나간 일들이 어제처럼 생생해집니다. 동화 아보다 더 큰 동화를 짓고 갔어. 맞아. 동화가 뭔지 몰라? 응? 동화가 뭔지 어린이 동화라 생각하죠. 아니 근데 한국 사람도 모를 수 있어. 겨울 동자는 나는 알지. 이거 배추 씻을 때 동네마다 한 동에 4세대짜리 있었잖아. 그럼 밥상 쫙 넣고 배추 쫙 있어서 옆집 앞집 제 집이 다 막 씻고 수돗물 호수 대고 씻어가지고 김치를 버무리고 버무린 날에 감자 삶아 먹고 맞잖아. 감자 삶아 먹었잖아. 너무 맛있다. 너무 고소해. 너무 맛있어. 그렇게 추억만으로도 금세 배가 부릅니다. 고향 생각이 더 나고 어머니 손맛이 더 깊어지고 정말 저는 꿈 같아요. 오늘 현재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이 집 엄마가 또 음식 잘했어. 정말 잘. 그 어머니 생각나니까 이렇게 그냥 네. 자꾸 글쓰기 얘기도 못 하시는구나. 엄마 생각나지. 엄마 돌아가셨고. 아이고 세상에. 돌아가시지 않아도 다 만나지 못하니까 엄마 돌아가시나 같이 여기는 모두 그냥 엄마 그냥 마음속에 이름만 입으로만 엄마지 모두 엄마 못 만나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래도 눈물 나는 날보다 웃는 날이 더 많아졌으니 이만하면 잘 살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만 알아들어요 이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만 알아들을 수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찌 열받은지 yes I understand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쫙 좋은 거 있지. 불러볼 수 있더라고. 아팠던 시간만큼 마음은 더 단단해졌죠. 어떤 분들은 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기대치가. 근데 어디 가도 공짜란 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에 대해서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주어진 환경을 빨리빨리 이렇게 포착하고 이제 거기다가 자기를 이 사회에다 나를 맞춰여야 돼요. 나한테다 이 사회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렇게 본인들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행복하고 생활에 노력도 혼자는 외롭습니다. 어렵게 내민 그 손, 이제 누군가 잡아줄 차례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먼 곳으로 떠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얻은 오늘 하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입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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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